세 번째 발표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캐드캠 컨퍼런스에서 이 발표해 주실 참여 업체로 이제 있는 업체인데 지금 한국 델캠의 정찬웅 대표님께서 이 최신 캠 기술 동향과 제조업체를 위한 제언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찬웅 대표님께서는 뭐 사실 우리나라 이 캐드캠 업계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정찬웅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 델캠의 정찬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뭐 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간략히 좀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캐드캠이라는 이런 용어가 요즘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용어인데 그 중에 어떤 캠에 대한 이런 용어의 어떤 정확한 뜻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캠이라고 하면은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이라는 말의 약자로 어떤 제조 현장에서 쓰이는 컴퓨터 응용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순서에서 보면은 먼저 협업 관리라고 해놓은 건데 어떤 제품이 만들어질 때 단일 부서 아니면은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제품 공정별 어떤 부서가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엔지니어들이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 흐름에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모델링 관점, 어떤 캐드 관점으로 이해를 해도 좋은데 그 중에서도 가공을 위한 모델링 또는 가공을 위한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제품을 할 때 데코레이션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제조 공정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특정한 제조 공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을 가공을 위한 모델링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는 설계 단계에서 보면은 사출 금형을 설계한다든지 프레스 금형을 설계하는 이런 부분은 제작을 위한 설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떤 캐드 오리엔티드된 이런 벤더 입장에서는 캐드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캠 오리엔티드된 벤더 입장에서는 요거는 캠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제조 환경에서 사용되는 어떤 컴퓨터 응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공 공정 계획이나 아니면 공구 데이터 관리 및 어떤 NC기가 움직일 때 필요한 공구 경로를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포스트 작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가공 현장에서 쓰이는 이런 컴퓨터 응용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공구 경로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을 체크를 하고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부분도 역시 캠 분야의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측정 분야의 어떤 기술도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독립된 환경에서 측정실에서 어떤 전용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프로세스였지만은 최근에는 전체 어떤 인티그레이트된 환경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어떤 측정 장비로 보더라도 전통적인 3천 측정기뿐만 아니고 어떤 다관절 암이나 아니면은 공제 기계 자체가 어떤 측정기의 역할을 하는 어떤 온라인 온머신 어떤 베리피케이션 이런 쪽의 용도로도 측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포괄적인 개념으로 어떤 캠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매니팩처링 개념의 캠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캠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좁은 의미의 또 캠이 있습니다. 이거는 NC 기계를 구동하기 위한 어떤 공구 경로 생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좁은 의미에서 어떤 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캠을 어떤 머신링 개념의 어떤 캠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지만은 최근에 공정 흐름을 봐서는 매니팩처링의 개념의 캠이 그 중요도가 점차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발전하게 되는
이런 원인을 본다 그러면은 산업 어떤 환경적인 이런 요인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경영 어떤 방식 자체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이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캠 기술이 발전한다 하는 이런 부분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은 공작 기계의 어떤 투자가 매년 늘어난다 이쪽 부분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일반 전체적인 어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어떤 분야 중에 제조업은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핵심적인 산업군이고 그 중에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작 기계의 어떤 투자는 어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캠은 공작 기계를 가동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 장치이기 때문에 공작 기계의 보급이 늘어난다 하면은 곧 캠 소프트웨어 보급이 늘어난다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작년 어떤 심데이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2007년도에 16% 성장이 있고 2008년도에 12% 성장이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부분이고 따라서 캠 소프트웨어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캠 소프트웨어 벤더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산업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어떤 고객의 어떤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기술은 어떤 인터넷 영향으로 모든 기술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용도에 맞게 정확히 일치하는 어떤 고기능의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공급받고자 하는 이런 흐름이 있고 따라서 캠 기술은 이 목적에 따라서 이 추세에 따라서 점차 어떤 전용 캠 시스템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메디칼 분야라든지 덴탈이나 아니면 오축 가공 및 어떤 자동화 가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캠 솔루션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그런 새로운 기능을 빨리 개발하기 위한 이런 쪽에 어떤 R&D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요소가 시장 환경이 어떤 세계적인 경쟁이 점차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조업 분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떤 중국의 어떤 제조업 산업 환경 이게 어떤 세계 어떤 시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어떤 경쟁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중국 금융산업은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산업에서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동향을 보면 아직까지도 기술 수준이 우리나라 중국보다도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기술 격차는 조만간 그게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매뉴얼 작업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전부 다 어떤 디지털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떤 숙련 기간이 오래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빨리 단축이 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가격 격차는 여전히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급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품질은 한국 수준을 맞추고 그 다음에 단가는 중국 수준을 맞춰라 하는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쪽에서 어떤 그 요구사항에 점차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는 이런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에서는 자동화 수준을 높여야 된다 하는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수준은 크게 봐서 어떤 커스미제이션의 어떤 관점과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해소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최상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요구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주로 어떤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어떤 프로세서의 어떤 최신의 계산 능력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자 하는 부분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도 어떤 멀티 프로세싱이나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기술이 이미 개발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으로 봐서는 어떤 제품 사이클이 점차 더 단축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 이게 어떤 제조 산업을 견인하는 가장 1차적인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디자인이 어떤 변경될 때마다 그 어떤 전체 제조 시설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짧은 시간에 다 바꿔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조 기술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이 상당히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 발전도 점차 더 좀 크게 어떤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의 어떤 변화 요인을 보면은 제품 자체도 여러 가지 어떤 조립 부품의 수를 줄이고자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부품 수를 줄임으로써 조립도 쉽게 하고 그 다음 외주 부품 수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체결력 요소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시간 단축이나 품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원가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런 좋은 점이 있다 그러지만은 반대 어떤 현상으로서는 줄이는 만큼 제품 형성이 복잡해진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제품 형성이 복잡해지면은 그만큼 더 어떤 고도의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CAM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제작이 이루어지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은 어떤 새로운 제조 공정 기술이 점차 발전되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서는 과거에서는 어떤 대량 생산 체제다 해서 거기에서 지난 100여 년간 어떤 정착되어 온 제조 공정 기술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80년대 중반 이후에 어떤 린 프로덕션 체제다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면은 소량으로 하든 대량으로 하든 기본적인 어떤 생산 시스템이 갖춰야 될 요소는 똑같으니까 그만큼 더 일량이 더 늘어난다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린 프로덕션 체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도 어떤 동시공학 공정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 동시공학 공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디지털 매니팩처링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거기서 어떤 전체 공정 흐름에 대해서 협업 관리나 서플라이 체인 관리 이런 어떤 새로운 공정 기술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스템적으로 지원해주는 기술이 따라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제조 기술과 어떤 설계 기술이 동등하게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계자는 제조 기술을 이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사용 환경으로 바뀌게 됐고 거기에 따른 수단으로서 CAM 기술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현재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어져 왔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3차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도면화 공정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도 다 이러한 흐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설계와의 어떤 일관합니다. 옛날에는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가공은 가공대로 하고 이렇게 좀 분리된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설계 데이터를 직접 가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당연한 욕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떤 솔리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과거에서는 CAM 데이터는 서피스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지만 요즘은 솔리드에서 직접 나오게 됩니다. 그래 직접 만들어지는 것도 어떤 페이스 데이터를 빼내가지고 어떤 가공 데이터를 계산을 하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솔리드 피처를 이용해서 지오메트릭 피처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가공 피처를 결합을 해서
어떤 피처 기반의 어떤 자동화된 가공을 하자. 이렇게 하는 기술이 어떤 보편적으로 좀 활용되고 있고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설계와의 일관화라는 이런 부분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특징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제품의 형상이 갈수록 좀 보기에 좋게 이런 형상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심미적인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은 어떤 자유국면 형상을 이용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이래서 어떤 밑쪽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공을 하기 위한 캠 기능이 따라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에서는 그런 여러 복잡한 형상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는 풍부한 가공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전된 캠이라 그러면은 가공 스트래티지가 풍부하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은 어떤 제품이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복잡해짐으로 해서 그걸 강화하기 위한 이런 가공 기계도 발전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도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머시닝 센터나 터닝 센터 이런 게 오래전부터 발전해 왔지만은 최근에서는 어떤 다축 선반이나 복합기 이런 기계들이 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고속 가공하고 오축 가공 이것도 제품 품질과 어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아주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캠 기술 발전은 이와 같은 어떤 제품의 복잡성과 어떤 기계의 복잡성에 따라서 같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캠 기술을 개발하자 하는 것도 일반적인 요구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산업 환경적인 요인이 발전하고 변화함으로 해서 캠 기술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제조업체에서는 어떻게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먼저 CAD/CAM 기술을 사용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거에서는 예를 들어 성형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카피 밀링 공정을 이용했다.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AD/CAM을 활용을 하고 CNC 공작 기계를 활용하는 어떤 디지털 프로세스로 바뀌어졌는데 그 단계에서는 그런 CAD/CAM이나 CNC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필수 요소로 이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누구나 다 그런 CAD/CAM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CNC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지금의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고 활용을 하느냐 이런 효율성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는 이런 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러면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이런 부분에 발전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과거에서는 특별한 가공 기술이나 가공 어떤 기계 이런 걸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체적인 어떤 공정에 최적화를 하는 게 어떤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더 용이하다. 그래서 넓은 범위로 생각하는 게 그 효과 증대의 어떤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 가공 공정 기술도 보면은 그 기술의 본질적인 특성과 어떤 효용을 이해를 하고 그게 딱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공정에 최적화는 이 보면은 여기서는 금형 제조 공정을 하나를 예로 들어봤는데 금형 제조 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과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서 필요한 특성은 상당히 많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금형을 제조를 한다 그러면 금형 제조에 맞는
이런 최적화된 공정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12가지의 어떤 각각의 항목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그 고유한 목적에 맞는 시스템이냐, 아니면 고유한 목적에 맞는 어떤 활용법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방법에서 본다 그러면은 단위 공정 기술 자체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많이 얘기하는 용어 중에 뭐 3축 전용 캠이라든지 5축 전용 캠이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 걸 가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는 캠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활용되고 사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3축 전용 캠 아니면 5축 전용 캠 이런 건 용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미 5축 강우를 해본 사람 같으면은 이미 그거 다 알겠지만은 그것 기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먼저 5축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현재 이 기계 구조에서 각각의 어떤 XYZ 세 개의 이동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개의 아주 회전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제 X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의 서브 모터만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전후 방향에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은 Y축이 Y축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Y축 직선 이동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는 스핀들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Z축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X와 Y, Z 어떤 세 개의 직선 이동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그려 보면은 그네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회전하는 축이 보이는데 이런 건 X축을 회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X축을 회전하는 것을 여기서는 A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선축 중에 어느 한 축을 선택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 경우에는 X축을 선택을 했고 지금 돌아가는 것은 테이블이 회전하는 겁니다. 이 테이블은 Z축이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Z축이 돌아가는 것을 이걸 C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XY, Z 세 개 축 중에 두 개의 축을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 개는 직선 이동을 합니다. 이게 전체가 다 합해서 5개 축이니까 5축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런 가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우측에 있는 모양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처음에 좌측에 있는 어떤 블록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죠. 이런 블록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측과 같은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과정을 보면은 각 축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평면 운동을 하죠. 그 가공되는 이축 이동입니다. 그런데 Z축은 높이만 정의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2와 2분의 1축 가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2와 2분의 1축 가공해서 대략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런 거 황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본다 그러면 좀 더 미세하게 가공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가공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공할 때는 두 축이 이동하고 높이 설정할 때만 Z 따로 움직이는 이게 또 2와 2분의 1축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면 바닥면은 위에서 봐서 안 보이는 면입니다. 위에 봐서 안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공구 회전축 두 축이 동시에 이동하면서 XYZ 세 축이 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떤 오축으로 가공을 하는데 최종 형상을 어떤 매끈하게 하기 때문에 오축 정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윗부분은 위에 봐서 공구가 다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공구가 회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XYZ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면을 가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삼축 가공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은 그중에 사상 가공을 하기 때문에 삼축 정사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주황면을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 개의 직선 이동 축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삼축 정사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의 제품을 하기 위해서는 2와 2분의 1축 가공 스트레치가 사용될 수도 있고 3축 가공 스트레치가 사용될 수 있고 5축 가공 스트레치가 사용될 수도 있고 다양한 가공 스트레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5축 가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건 독립적인 가공 방법이 아니고 제품 가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공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와 2분의 1축이나 3축, 3 플러스 2축 및 5축을 모두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가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축 전용이나 5축 전용 이건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3축까지 하냐 5축까지 하냐 이건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고효율의 가공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용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이 초기 투자의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제조 산업의 모든 공정 기술 요소를 고려한 캠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캠 기술을 도입하는 이런 목적은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그 계량적 어떤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시간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품질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 코스트를 얼마나 다운시킬 거냐 이런 업무 특성에 맞게 정확한 도입 목적에 어떤 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본다 그러면은 전체 공정을 최적화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단위 공정 기술도 정확한 공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